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이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주 연속 호남 지역을 돌며 바닥 민심을 챙겼고 윤석열 후보는 호남 출신의 정치인을 영입하며 호남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타버스를 타고 광주 전남을 찍고 전북까지 2주 연속 호남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 민주당에게 보내는 호남 민심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위기감 속에 호남 일정을 늘리는 등 집토끼 단속에 공을 들였습니다. 메타버스가 떠난 이후 호남 민심은 지역 선대위와 현역 의원들이 챙길 예정입니다. 지역 선대위는 첫 전체 회의를 열고 2030 세대가 직접 구상한 선거 전략들을 선대위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선대위는 광주 사투리를 활용해 유권자들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그린 캠프와 공감 투어를 진행하는 등 유권자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찾아 실천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단이라도 우리 당 안에 선대위를 설치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목소리를 내실 수 있도록 저희 선대위 안에 열린 선대위의 자리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한편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광주 전남 시도민들에게 알리며 민심을 다질 계획입니다. 본인들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지역민들의 또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그것을 반영하는 역할을 최근 선대위를 발족시킨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서 최소 15%의 지지율을 얻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선 호남 출신의 정치인을 선대위에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박주선, 김동철, 김경진 전 의원뿐만 아니라 전북 익산 출신으로 무소속이었던 이홍호 의원까지 영입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물 영입과 함께 수도권 호남 민심도 챙겼습니다. 호남 출향민들의 표심이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섭니다. 윤 후보는 재경 광주 전남 향후회를 찾은 자리에서 호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공로를 했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또 가장 먼저 간 곳이 호남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를 않도록 할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 표심이 똘똘 뭉치면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했고 호남 표심이 결집하지 않으면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는 결과가 나온 만큼 남은 기간 여야 대선 후보들의 호남 민심 잡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가 광주를 찾아 대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대선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자신을 양당 체제 종식의 도구로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조선대에서 대학생들과 만난 심 후보는 30년 양당 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이라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 방문에 앞서 심 후보는 광양과 순천에서 노동조합 관계자와 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광주의 일부 대학에서 택배기사들에게 주차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별다른 회사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주차 요금은 오롯이 택배기사들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배송 시간을 줄이기 위한 과정에서 이용객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교 정문 앞 택배 차량이 멈춰서더니 배달기사가 뒷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달할 물품을 바코드 인식기로 하나하나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대학 안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문 앞에서 분류 작업을 하는 겁니다. 30분 안에 물건을 모두 배달하지 못하면 정문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학교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주차 요금 때문입니다. 이 대학에서는 무료 주차가 가능한 30분이 지나면 모든 차량에 예외 없이 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주차를 해놓거나 여기 쉬러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일을 하러 들어오는 건데 고객들이 이쪽에서 물건을 시키셔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한 주차 요금을 저희한테 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다 보니 택배 이용 고객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배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일부 택배 기사들이 물건을 건물 현관이나 택배실에 한꺼번에 내려두기도 하고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택을 토요일에 시켰는데 택배가 일요일에 출발을 해서 월요일에 광주에 왔는데 목요일에 배송이 왔어요. 여기. 배달 기사들은 사비를 들여 1년에 12만 원의 주차 정기권을 구입해 왔지만 석 달 전부터 주차 요금이 2배로 뛰어 부담이 커졌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택배 회사나 대리점이 주차 요금을 지원해 주지도 않아 한 건당 650원 안팎의 벌이로 주차 요금을 감당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배달 기사들과 학생들의 민원을 받은 대학 측은 뒤늦게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규정 개정도 필요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산하 각 대학에 있는 택배 기사들이 어떻게 요금을 받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차량의 종류나 이용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주차 요금. 택배 차량들은 오늘도 대학 정문 앞에 멈춰서거나 30분마다 나갔다 들어가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관리업체가 경비원들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는 공단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었죠. 해당 업체는 단순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며 관리 중인 모든 아파트를 조사해 차익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이 업체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의 위탁관리를 맡긴 아파트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민간업체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공단에 지급한 것은 22개월간 총 400여만 원. 문제는 건보료뿐만 아닙니다. 지난 2019년 12월 한 경비원의 급여에서 장기 요양보험료 명목으로 공제된 건 5,230원. 하지만 도리어 공단으로부터는 1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같은 달 3,600원의 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된 환경미화원은 실제 공단에 납부된 금액이 0원입니다. 주민은 아파트 입대위가 절반을 부담하는 직원 4대 보험료 등도 1,000만 원가량 많이 징수돼 최근 업체로부터 환급받았다며 경비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아요, 진짜. 지금 봐요. 4층만 가져간 게 아니라 노축도 가져갔잖아요. 업체는 취재진과 만나 고의적 누락이 아닌 행정착오였다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알았다면서 월급에서 더 많이 공제된 보험료를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업체가 관리하는 전국 200여 개 아파트에서 같은 문제가 없는지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지자체가 법과 조례상 감사 권한을 활용해 민간업체의 위탁 관리를 맡긴 아파트 전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납부액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관행일 수 있다는 겁니다. 73%의 그 위탁을 다 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 그렇게 했다면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아마 다른 곳에서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노동자와 주민들이 매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료가 눈 먼 돈으로 징수되고 있지는 않은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월급도 못 받고 부상을 당해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여수 서커스단의 실태와 관련해 법무부와 노동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서커스단에서 일하다 고향으로 돌아간 단원들의 추가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해당 서커스단이 공연을 시작했던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동안 댄서로 일했던 알리나 씨. 그녀는 자신 역시 물이 새고 개인 사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특히 공연장 바닥이 미끄러워 부상도 여러 차례 당했지만 개선되는 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Потому что не было возможности на таком скользком полу выступать. И мы писали об этом нашей начальнице, и она говорила, что не придумывайте, там все нормально, там все хорошо. 또 일을 시작한 첫 달부터 보험료라며 월급 중 일부를 가져갔는데 정작 보험에 가입한 서류는 수개월 뒤에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Начальница сказала, что мы будем получать 1000, а 100 она будет забирать с первого месяца за страховку. Хотя по факту страхование нам, сама страховка, документ о страховке пришел только спустя полгода.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단원은 고개를 하다 떨어져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혼자 병원에 가서 내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도 직접 사야 했다며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단원 역시 코로나 상황 이후에는 계약한 월급의 절반도 받지 못했고 월급은 현금으로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월급 통장 카드는 사장이 관리했고 자신은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5곳 이상의 서커스단에서 일했지만 이런 문제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여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서커스단 사장이 문제 제기를 한 단원들이 숙소를 무단 이탈했다며 제기한 소재불명 신고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고용노동지청도 이와는 별도로 이번 주부터 단원들이 서커스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올해 안에 국제노선 재개를 기대했던 무안국제공항이 오미크론이란 복병을 만났습니다. 동남아 전 세계를 띄우려던 여행사들도 울상입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지방공항의 국제선 재개 일정을 발표하자 무안공항도 바빠졌습니다. 여행사들은 태국과 베트남으로 오갈 항공편 물색과 상품 홍보에 나섰고 전라남도도 관광객 유치와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세관, 출입국 검사, 검역, 이른바 공항의 CIQ 운영 재개를 협의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무안공항에서 국제선을 다시 띄울 수 있을 거라 모두들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불청객인 코로나 변이 등장으로 국제선 재개는 기대에서 실망과 불안으로 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항문을 다시 닫고 있는 상황을 여행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국 뒤 자가격리 10일 조치는 치명타라는 지적입니다. 본무를 이루던 국제노선 승인 요청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미크론 나오기 전에는 걱정도 안 했거든, 실은. 그런데 오미크론 나와보니까 지금 걱정이 된 거야. 코로나19 사태로 무안공항에서 국제선이 끊긴 건 지난해 3월. 8개국 15개 국제 노선을 취항했던 무안국제공항이 팬데믹이란 캄캄한 터널을 언제 탈출할 수 있을지 또다시 막연함에 빠져들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방역당국이 재택치료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지금까지 광주에서는 160여 명이 재택치료를 받았거나 치료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누적 재택치료자는 162명으로 이 가운데 100명이 현재는 치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재택치료 중에 증상이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는 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늘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확진자 23명이 추가됐습니다.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최종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중흥그룹은 지난 7월 대우건설 지분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최종 실사 작업과 가격 협상 등을 모두 마치고 내일 기존 대주주인 KDB 인베스트먼트와 최종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흥건설은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심사 승인과 잔금 납부 절차를 거치고 내년 초쯤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가 될 전망입니다. 최종 인수 금액은 2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대우건설을 인수하게 되면 중흥건설그룹은 전국 3위 건설사로 발돋움합니다. 무등산사랑 환경대학원이 6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는 오늘 광주 MBC에서 제52기, 53기 합동 수료식을 열고 2달간 산악안전 조난대책 등 실무 교육을 받은 명예환경감시원 62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된 무등산사랑 환경대학을 나온 3,300여 명의 수료생들은 무등산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가 2기 수료생 157명을 배출했습니다. 인공지능 이론 교육과 기업 협력 프로젝트 등 7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은 수료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채용 박람회에도 참여했습니다.
광주시가 AI 인재 육성을 위해 개설한 인공지능 사관학교는 내년 2월쯤 3기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수년째 소송 중인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섰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양측의 합의를 이유로 광주고법 민사 2부 심리로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항소심 선고의 연기를 요청해 다음 달 12일로 미뤄졌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사내 하청 노동자 730명의 직접 고용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1심에서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승소했습니다. 대리수술 혐의를 받는 광주 화정동의 한 척추전문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6명은 지난 2018년부터 10여 차례 걸쳐 대리수술을 하거나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